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요, 종합연습 1에 있는 듣기 부분, 108쪽에 있는 듣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릭 씨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죠. 여기는 바닷가. 바닷가가 되겠죠. 바닷가에 이렇게 아침에 앉아 있습니다. 바닷가에 아침에 에릭 씨가 앉아 있는데 지금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때였죠. 그런데요, 이때 상호 씨가 이렇게 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에릭 씨에게 주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춥지요. 힘들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것은 아침보다 더 빠른 시간입니다. 아침은 뭐 8시 아니면 7시가 되겠죠. 새벽은요 4시 또 6시 이럴 때를 새벽이라고 얘기하죠. 자, 오전이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춥지요. 힘들지요. 따뜻한 커피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새벽에 일어났습니까? 새벽에요, 이렇게 바다 멀리서 해가 이렇게 뜹니다. 해가 뜨다. 해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고 싶어요. 왜요? 바다에서 해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보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꿈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상적이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면 환상적이다. 어디에서 뜹니까? 바다에서.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 환상적이에요. 그것도요, 1월 1일에 봅니다. 우와, 너무 멋있겠죠? 2019년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면 너무 환상적이죠? 너무 멋있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 해를 보면서 와, 좋다, 찰칵찰칵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원을 빌다. 소원을 말하던데 보통 소원을 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로 갑니다. 해가 언제 떠요? 새벽에 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 이 지역에서는요, 이 동네에서는 매년 1월 1일에 이런 축제가 열립니다. 어떤 축제냐면 해가 뜨는 것을 보는 축제인데요. 해가 뜨다를 한국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해돋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돋이가 아니라 해돋이, 해돋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해돋이가 있는데 해돋이를 보기 위한 축제, 해돋이 축제가 열립니다. 언제요?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년 열려요. 그래서요, 여기 에릭 씨는 처음 왔지만 상호 씨는요,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씨는 처음이지만 상호 씨는 작년에도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에릭 씨가요,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아침밥을 먹어야 되죠. 아침밥은 떡국이에요. 왜 떡국을 먹어요?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떡국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 부분을 들어보고요. 같이 문제도 풀어봅시다. 10과 종합연습 1 듣기. 다음 에릭과 상호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할 텐데 여기 커피 좀 드세요. 고마워요. 기다리는 동안 밖에 서 있느라고 조금 힘들고 추웠는데 커피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네요. 해 뜨는 것 보니까 어땠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바다 위로 해가 뜨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1월 1일에 이렇게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바닷가에서도 해돋이 축제가 많이 열리고요. 해
해돋이요? 네, 해가 뜨는 것을 한국말로 해돋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해, 돋, 이. 한국어는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씨 덕분에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멋있는 해돋이도 구경했네요. 고마워요. 고맙기는요. 저는 매년 해돋이 축제에 오는데 작년에도 에릭 씨하고 같이 올 걸 그랬네요. 괜찮아요. 내년에 잊지 말고 데리고 와주세요. 알겠어요. 에릭 씨, 커피 다 마셨으면 아침 먹으러 갈래요? 저쪽에서 아침을 떡국을 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좋아요. 사람 많을 텐데 빨리 가요. 자, 듣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사람이 간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매년 1월 1일에 개최된다, 열린다 똑같은 말인데요. 네, 1월 1일에 열리는 거 맞습니다. 해가 뜨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해돋이, 해돋이라고 그러죠. 해돋이를 본다. 네,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열린다. 네, 바다에서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네, 맞아요. 모두 같이 떡국을 먹는다. 만든다가 아니라 먹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돋이 축제라고 얘기하죠. 해돋이 축제다. 다시. 해돋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죠. 해돋이를 기다렸다. 네, 맞습니다. 에릭은 해돋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래서 상호 씨가 가르쳐 줬어요. 네, 맞죠? 상호는 해돋이 축제에 처음 참가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왔습니다. 작년에도 왔기 때문에 처음 참가한 것이 아니죠. X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109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에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갑니다. 이것을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 것을 가계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입, 지출, 수입과 지출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쓰고 있어요? 김수영 씨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자, 김수영 씨와 남편이요. 함께 돈을 법니다. 이 사람도 돈을 벌다. 이 사람도 돈을 벌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돈을 벌어요. 엄마와 아빠가 같이 돈을 벌어요. 이것을 맞벌이라고 얘기하죠. 맞벌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많이 벌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이렇게 모읍니까? 아니요. 잘 모으지 못합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돈을 모으다라는 것은 돈 이렇게 쌓이는 것,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돈을 모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니요. 적어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죠. 돈이 많으면 남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적으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남다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출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소비를 할 때, 돈을 쓸 때 좋은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 습관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김수영 씨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2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절약 방법 2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건데요. 신용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다 없애고 하나만 사용합니다. 왜요? 포인트가 이렇게 쌓입니다. 포인트가 많아지죠. 이 포인트를 돈처럼, 현금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영화를 보고 공연을 봅니다. 영화를 볼 때, 공연을 볼 때 쓰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문화비라고 하죠.
문화비로 이 포인트를 씁니다. 이 포인트로 문화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가족 할인 요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들이 다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용하는데요.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다 핸드폰을 쓰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묶어요. 다 묶으면 할인을 받습니다. 몇 퍼센트 할인 받아요? 50%. 가족들끼리 통화할 때는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를 아끼다, 통신비를 절약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 있는데요. 전자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전기제품, 전자제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원을 계속 켜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낭비예요.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원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해요. 전원을 켜놓은 채 다른 일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을 꺼야 됩니다. 이 전원을 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요. 에어컨 안 써요? 선풍기 써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썼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이요. 5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5만 원을 아꼈어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읽기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는 작년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맞벌이를 해도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김수영 씨는 지출 습관을 바꿀 수 있었고 돈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다음은 김수영 씨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절약 방법들이다. 먼저 신용카드를 이것저것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한다. 그러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그리고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보는 데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이렇게 모은 카드 포인트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문화비도 꽤 절약되고 있다. 두 번째로 김수영 씨는 휴대폰 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김수영 씨와 남편, 아들과 딸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수영 씨는 가족 할인 요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 요금을 신청했고 지금은 가족끼리 통화할 때는 많으면 50%까지 할인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을 켜놓은 채로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았다. 그렇지만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은 꼭 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켰지만 지금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한다. 이런 노력으로 김수영 씨는 한 달 전기요금을 5만 원쯤 줄일 수 있었다. 자, 읽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김수영 씨가 줄인 생활비 항목이 아닌 것을 찾아봅시다. 먼저요. 신용카드비? 잠깐요. 문화비, 이건 포인트, 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했으니까 네, 맞죠? 통신비, 네, 가족 할인 요금 때문에 가족끼리는 50% 절약했어요. 네, 맞아요. 전기요금, 에어컨 대신 선풍기. 그리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전원을 끄다. 전원은 이렇게 생긴 것을 얘기하죠. 전원을 껐어요. 이 두 가지로 전기요금을 5만 원쯤 절약했습니다. 네, 맞아요. 신용카드비를 절약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읽은 내용과 같은 거 맞는 것을 고르세요.
김수영 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김수영 씨가 있고요. 남편도 있고요. 아이도 2명이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아니죠.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김수영 씨는 문화비, 영화나 공연을 볼 때 쓰고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을 볼 때 쓰고 있죠. 가족 할인을 받으면 휴대폰 요금을 5만 원 아낄 수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5만 원이 아니라 50%고요. 선생님, 그러면 5만 원도 들었는데 5만 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을 5만 원 아꼈고요. 휴대폰 요금은 가족끼리 사용하면 50% 싸게 합니다. 작년부터 김수영 씨는 일하는 동안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아니요. 작년부터 텔레비전을 끈다. 끄고 나서 다른 일을 합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은 맞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종합연습 첫 번째 시간, 종합연습 2를 공부했는데요. 이제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시간을 내서 벚꽃 구경도 다녀오시고요. 여러분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